20번에서 22번 문제는 심청 전 글이에요. 자,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심청은 아버지 신봉사를 모시고 살고 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칠 것을 약속한 신봉사는 근심에 빠진다. 아버지를 위해 심청은 인당수에 바칠 재물을 찾고 있던 뱃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재물이 될 테니 쌀 300석을 쌀 300석을 달라고 부탁한다.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으며 탄식하였다.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불쌍한 지고. 그리고 즉시 쌀 300석을 몽운사로 날라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 화주승께 표를 받아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것은 염려 말고 오는 보름날이 배 떠나는 날이니 차질 없도록 하오. 큰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어찌 약속을 어기오리까. 그 또한 염려하지 마소서. 몽운사로 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쭈었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물러나 앉으며 물었다.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건넌마을 장정승댁 부인께서 지난달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공양미를 마련할 길이 없어 노부인께 말씀드려 쌀 300석의 수양딸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신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만 반겨 듣고 좋아하였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느냐. 한 나라 재상을 지낸 분의 부인이라 역시 다르구나. 복을 참 많이 받으시겠구나. 그러면 언제 그 댁으로 가느냐? 오는 보름날 데려간다 합니다. 어허, 거참 날도 잘 잡았구나. 여봐라 청아. 그러면 나는 어쩐다고 하더냐. 아버지도 함께 모셔간다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분이 눈먼 나를 혼자 남겨두겠느냐. 참으로 잘 되었다. 가만히 있자. 너는 가마를 태워 데려갈 것이다마는 나는 무얼 타고 갈까? 김생원 댁 암소나 얻어 타고 갈까? 그날부터 심청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영 이별할 일과 사람으로 세상에 나서 15살에 죽을 일에 정신이 아득하였다. 작자 미상 심청전. 네, 작자 미상이면 작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작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구전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온다.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하고 시작했던 이야기들 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누군가는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전달이 됐고요. 진짜 맨 처음 누가 만들었는지 작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는 말을 써요. 네, 심청전 여기까지 읽어보았고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0번. A에 담겨 있는 심청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심청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건넌마을 장정승댁 부인께서 지난달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공양미를 마련할 길이 없어 노부인께 말씀드려 쌀 300석의 수양딸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A 부분은 지금 청이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네. 1번. 자기의 고민을 과장하려 한다. 2번. 수양딸 되는 것을 기뻐한다. 3번.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한다. 4번 뱃사람들을 속이고 도망치려 한다. 자, 알맞은 것은 3번이죠. 네,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죠. 21번 기억에서 리을 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기억은 쌀, 니은, 보름달, 디귿, 댁. 4번 리을은 생원. 지금 쓰지 않는 단어가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겠죠. 그 시대에만 썼던 단어는 뭘까요? 네, 4번 생원이겠죠. 네. 22번 윗글에 대한 다음의 감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에 부처님께 공양 및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신봉사의 심정이 이해가 돼. 왜냐하면 나도 작년에 눈을 다쳐 잠깐 앞을 못 본 적이 있었거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불편했어. 자, 신봉사. 등장인물과 나의 감정을 비추어서 대입해서 그 등장인물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죠. 책을 읽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감상이죠. 주인공과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몰입하는 것. 자, 이것의 감상평으로 알맞은 것 1번. 작품에 나타나는 외적 갈등을 요약했다. 네, 그건 아니죠. 2번. 작품 속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서 비판했다. 아니죠. 3번. 작자가 미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아니죠. 4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인물 행동에 공감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22번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3번에서 25번 글은 오정희 작가의 소음공예라는 글입니다. 네, 제가 확대를 해서 읽을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위층 주인이 바뀐 후 우리 가족은 한 달 동안 위층의 정체모를 소음에 시달린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답게 경비원을 통해 조용히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다.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자 나는 위층에 주의해 줄 것을 전해달라고 경비원에게 다시 부탁한다. 그 후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마시랍니다. 라는 경비원의 전가를 받는다.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 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잖아. 소리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랍신다, 하신다더라 하며 신경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지난 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근조근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 이웃 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 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오정이 소음공예. 네, 이 이야기는 수필이죠, 수필.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거죠. 실제로 이 작가가 이 주인공, 글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원봉사자로서 나름 그 뿌듯한 마음과 나는 교양이 있어 라는 뭔가 자기만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끄럽고 양심에 찔려하는 이런 글의 내용에 이제 스며들어 있어요. 네, 일부만 지금 발췌돼서 나온 거라 전체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서술자, 서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을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주인공이자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1번,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네, 주인공 나의 입장에서 쓰는 거죠. 누군가가 뭐 영희와 철수는 이랬다. 철수는 이랬다. 영희는 움직였다. 작가가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면서 내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마치 일기를 보는 것 같은 23번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번 서술자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아니죠. 3번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네. 4번 서술자가 떠오르는 대로 관련 없는 사건들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있다? 네. 이것도 글의 내용상 맞지 않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서 리얼 중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음을 유발하여 나와 위층 여자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위층 여자의 처지를 알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그 다음 위층 여자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기억부터 리얼즈 글을 찾아볼게요. 기억, 인터폰 아니죠. 네, 인터폰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고 니은, 슬리퍼 네, 아니죠. 디귿, 벨, 리을, 휠체어 답은 리을, 휠체어가 되겠죠. 네, 휠체어로 인한 소음과 휠체어를 발견하고 나서 작가가 마음이 달라졌죠. 자, 25번 윗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네, 지금 발견한 거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줄 몰랐는데 이 부분으로 틀린 것.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틀린 것. 1번 미안함 들었겠죠. 2번 우쭐함. 자, 우쭐함은 뭔가 내가 잘난 척, 뭔가 잘나 보여서 느낌이 약간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내가 이거 잘했어 라는 느낌, 우쭐하다. 3번 부끄러움, 4번 당황스러움. 네, 잘못된 것은 2번 우쭐함이겠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안하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움이 글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8년도 1회 국어 문제 25개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